그 양수일 교수님 발제 아주 많이 배웠고요. 공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과 기술 분야가 국제적인 평가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델 국가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지표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일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부족한 나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제에서 보니까 그 지표가 지금 기준이 됐던 것이 이제 피사라고 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을 평가하는 OECD 국제 시험인데 거기서는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과학 읽기에서 뭐 거의 1, 2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고요. 또 이제 그 에듀케이션 어치브먼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이제 얼마나 학력이 높으냐,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2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5세까지 인구로 보면 가장 학력이 높은 고학력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교육과 기술 분야는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지표나 데이터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KDI 스쿨에서도 저희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같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피약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OECD에서 나오는 성인 역량을 다 포괄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역량에 대한. 그거는 이제 피사는 15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피약은 16세에서 65세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요. 전 연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우리가 OECD 전혀 그 상위권이 아니고 한 에버리지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고연령층으로 가면 빌로우 에버리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앞으로 뭐 2030년, 2025년 갔을 때, 우리 특히 아이들이 이제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게 피사가 잘 잡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과학, 읽기는 이제는 알파고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기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기계들한테 이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잘 풀기는 하는데 문제를 스스로 디파인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걸 해본 대학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문제를 스스로 잘 디파인 못한다는 걱정들을 하시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해결하는 역량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4C라는 게 있는데요. 뭐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 또 이제 Collaboration 뭐 이런 이제 4가지 그러니까 창의력과 협력에 대한 스킬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는 사실은 매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KDI에서 어떤 이제 실험을 했는가 하면 학생들을 이제 대구에 있는 2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협력이 관계가 변했는지를 소위 이제 실험 경제학에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공공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파트너한테 얼마를 기여할 거냐 아니면 공공 통장에 얼마나 넣을 거냐 이런 걸 해보면 이제 그 협력에 대한 그 선호나 그런 걸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실험에 의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인 협력 역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입식으로 하고 암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는 변화가 소위 이제 교육이 수직적인 교육에서 수평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수나 교사 선생님들이 강의하면 아이들이 이제 받아 적고 또 이제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디파인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우리가 제일 낮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피약 데이터라든지 또 포스에 관한 거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데이터를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 저는 양승일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교육과 스킬에서 절대 탑의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피사 데이터에서 저작년인가 이제 2012년이죠. 죄송합니다. 2012년에 이제 한 가지 문항을 추가해서 물어봤습니다. Are you happy at school? 그러니까 학교에서 행복하냐? 우리 아이들이 꼴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교육과 스킬의 수준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고려를 하지 않는 지표들인데요. 저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걸 좀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 문제가 분명히 많지만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The Education Commission이라고 이제 고던 브라운 총리가 이제 하나 아까 잠깐 우리 제프리 삭스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떤 운동이 있는 거 하면 SDG 고울에 보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G랑 비교해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환경도 있고 있지만 교육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뀐 부분은 뭔가 하면 단순히 양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교육을 좀 질적으로 어프로치하고 교육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이제 협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의 교육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같이 노력해서 늘리자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펀드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그걸 만들자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몇 분들은 한국에 이걸 두자는 제안을 또 간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관심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교육의 모델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담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이제 국제적으로 좀 교육에 대한 이제 지원 체제나 지원 운동에 있어서 좀 이제 리딩 롤을 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내일 제가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커미셔너로 되면서 내일 이제 서울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배경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의 지표를 보면 한국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더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만큼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다른 나라들과 공유를 하고 우리의 경험이 또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게 소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탄자니아 대통령 하셨던 분이 지금 커미션 멤버인데요. 그분 얘기가 재밌습니다. 본인이 이제 교육을 강조하면서 처음에 이제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사가 필요해서 또 교사를 많이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걸린 문제는 뭔가 하면 수학과학 교사는 탄자니아에서 아무리 길러내려고 그래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수학과학 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 말씀이 우리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있다.
한국의 저 교사님들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교사분들이 개도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한 1, 2년간 가서 봉사를 한다면은 그분들이 또 돌아와서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 교육도 할 수 있고 세계 시민 교육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교육이나 이 분야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동시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좀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풀어나가는 그런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양수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탑다운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바텀업으로 가고 협치를 통해서 하고 하는 이런 이제 특히 정부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 중심으로 많은 이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략 기능도 좀 더 많이 강화하고 또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평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특히 국제사회와 같이 좀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우리 교육 문제도 많이 해결하면서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의 그 교육과 관련된 논평이셨습니다.